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자,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할지 아니면 공부를 대학원에서 더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리씨, 취업인지 대학원인지 그렇게 고민되세요? 네, 아무래도 취업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대학원을 가신 선배님들은 주변에 없으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리씨처럼 대학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 중이신 선배님을 모셔봤어요. 정말요? 당장 모셔봐야겠는데요? 선배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저희를 위해서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여자대학교 광고디자인과에서 20년도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졸업생 최홍주입니다. 네, 최홍주 선배님 정말 반갑습니다. 선배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영상을 위해 가지고 학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학교 오셔가지고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학교는 사실 얼마 전에도 오긴 왔었어요. 교수님들 뵈러. 적어도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오는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대학교 근처에 있는 가게들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는 분명히 그런 저렴한 커피 가게가 없었는데 앞에 생겼더라고요. 원래 거기 되게 맛있는 컵밥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게들 바뀌는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학교 앞에 갑자기 감성커피라든지 민트카페라고 부르는 그런 카페가 또 생겨났더라고요. 네, 저희가 곧 졸업이라서 그런지 좀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학교가. 근데 학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학원 디자인 학부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대학원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대학원 공부 어떤 것을 배우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학원을 진학했을 땐 딱히 학부 때랑 다르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수업 듣고 똑같이 과제하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데 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써야 되는 거겠죠? 3차쯤 되면 논문을 위한 세미나 같은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논문 세미나도 들으면서 1년 동안 논문으로 졸업을 할 준비를 하는데 그게 큰 차이죠, 대학원은. 맞아요. 저희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졸업했을 때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도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논문을 위한 수업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대학원에 다니시는 선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맞아요. 대학원도 많이 가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다수는 취업을 하시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혹시 취업이 아닌 대학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당시에 막상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약간 내가 취업을 해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혹시 솔직히 말하면 진로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되게 많은 걸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이것저것 많은 걸 하긴 했지만 정작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사실 확신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배움에 대한 의지가 그때 생겼고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가끔씩 맨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확신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배님은 대학원의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표적인 거는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건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난다기보다 바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실무 경력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 이제 좀 인맥도 쌓이고 배울 점이 많죠. 아예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사람한테 배우는 게 있는 거죠. 사회생활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나? 학교에서 막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듣고 보는 게 확실히 다르긴 하거든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나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이게 돼서 진짜 디자인 대학원 괜찮은 것 같아요. 가는 것도. 근데 또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된다면 힘들다라는 이야기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이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좋은 점도 있구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업 방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학과 대학원의 수업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대표적인 거로는 사실 대학과 대학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학교의 특성, 그 학교만의 약간 그러니까 규칙이죠. 규칙.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보통들은 수강 신청을 학부 때도 그렇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그냥 주어진 시간표대로 이제 수업을 듣죠.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수강 신청을 해서 듣는 것과 아닌 거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약간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주어진 대로 학교에서 이거 들으세요 하면 듣는 경우가 굳이 내가 뭘 들을지 고르지 않아도 주어지니까 수강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편한 게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내가 아직 저도 졸업할 때까지 확신이 없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내가 뭐가 맞는지 알고 이게 나랑 안 맞고 내가 이걸 재밌어 하는구나를 조금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찾을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거죠. 보통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디자인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막연한 사람들은 무슨 과목을 골라야 될지 좀 막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어진 시간표대로 듣다 보면 내 적성도 찾고 그런 기회가 좀 쉽게 다가오는 거죠. 다만 단점이라고 있으면 그 전공에 대한 깊이? 좀 이것저것 여기저기 발만 담그고 깊게 파고들진 못하는 느낌이 나서 나 코딩도 할 줄 알고 애프터 이펙트 만들 수 있어. 근데 뭐?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뭔가의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크게 만들 수 있나? 약간 그런 전문성은 이제 본인 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좀 있죠. 이 인기 있는 과목은 내가 수강을 못해서 진짜 수강에 실패하게 되면 학문에 관련된 것만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나랑 안 맞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집중해서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된 거면 한국 디자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메꿔가지고 좀 그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엮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그 전공에 대한 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대학과 대학원의 차이는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역시 대학원에 진학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자세히 대학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조금 대학원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혹시 선배님은 대학원에서 배운 수업 중에 좀 흥미가 있었던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학부 다닐 때는 타이포그래피라는 것하고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했어요. 근데 대학원에 가서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알던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타이포그래피가 그냥 글자를 디자인하는 레터링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넘어서 아예 그 흰 종이에 글자 자체를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한다기보단 그것 또한 포함이 되는 거죠. 글자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고 그래서 좀 그쪽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진로가 그때 좀 확신이 들었어요. 학부 다니면서 좀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을 대학원 가서 나 이쪽으로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이거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많이 봐서 그냥 뭐 스토리보드를 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종이 안에 만약에 책 표지를 디자인한다고 치면 글자를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지 많이 보고 그 감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많이 시도해봐야 돼요. 약간 여기다 해보고 저기다 해보고 그렇게 많이 배치를 해봐야 이렇게 배치하면 예쁘고 이 구도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계속 습득하고 보고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약간 만들어 보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더 이제 돋보일지 이렇게 타이포그래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물론 타이포그래피 수업에서 글자를 만들거나 그런 작업은 하진 않았는데 좀 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좀 더 심도 있는 작업이 되는 거죠. 저희가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해봤는데 뭔가 얕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경인여대 수업이 절대 얕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봤는데, 지금은 사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지 못했지만, 제가 다닐 때 당시에 친구들이 했던 걸 생각하면, 다 괜찮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전시 많이 가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학원에 가고 싶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근데 사실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고 모집 요강 보고 그에 맞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약간 모집 요강이 다 조건이 다 달라요. 어느 학교는 아예 뭐 널빤지 같은 데다 붙여가지고 가라 이러는 데도 있고, 아예 포트폴리오 20작품 내지로 가져와라. 약간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이 정도 들껴도 되고, 그러니까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저는 당시에 지원할 때 여러 군데를 지원하진 않았는데 3군데 정도 넣었었거든요. 근데 3군데가 다 그 지원 요건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했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되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근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수업하면서 다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각 대학마다 모집 요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겠네요. 와, 이거 듣고 있는 친구들이 모집 요강 진짜 꼭 자세히 한 번씩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확실히 진학 중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선배님은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힘들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근데 흔히 돌아다니는 이제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런 얘기는 사실 디자인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가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지만 사실 그런 막 진짜로 연구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1분 1초에 따라서 세포가 막 바뀌고 내가 잠깐 졸았는데 이 세포가 죽어있고 이런 진짜 그런 연구실에서는 그게 그냥 연구실에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연구를 하려면. 근데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엔 보통 다 교수님들이 좀 젊어요. 아무래도 디자인은 계속 뭔가 시대를 받아들여서 뭔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순수 예술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조금 시대를 파악하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과에 계신 교수님들은 제가 단편적으로 본 거지만 그렇지 않고요. 뭐 디자인 대학원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막 쫄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순수 예술이 아니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젊은 교수님들이랑 함께 수업을 받는다는 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대학원 하면은 도망치라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무서웠었는데 약간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저희보다 디자인에 대해 좀 깊이 배우셨는데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소양이나 자세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스스로 좀 당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디자인이 부끄럽지 않고 이거 내 것 좀 봐주세요 하는 내 새끼 자랑. 자기 PR을 네, 그렇게 해야지만 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한테 일이 들어오는 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가능한 얘기고, 내가 진짜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 게 있으면 들이대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직 시도하긴 어려워요. 약간 성격상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갖다 들이대면 좋아하신대요. 티는 안 내시더라도 다 그런 열정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죠. 맞아요. 저도 약간 처음에는 내 디자인 그렇게 막 멋있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감추고 이랬다가 학년이 지날수록 자기 PR은 정말 중요한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작품에 좀 확신이 있어야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취업이나 진학의 갈림길에 서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와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놀아야 됩니다. 근데 그 놀라는 게 막 좀 내 할 거 다 포기하고 놀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학점, 과제에 미쳐서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몰아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진짜 휴학
사실 휴학을 하고 싶긴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사실 3년제기도 하고 저희는 3년 동안 반이 계속 같게 오잖아요. 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같은 반 친구들이랑 같이 동거동락하게 되는데 거의 졸업할 때쯤에는 이 친구들이 다 전우예요. 전쟁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휴학을 하게 되면 얘네랑 같이 졸업을 못하니까 그게 겁이 나서 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휴학은 한 번쯤은 해봐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학교집만 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건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입학할 때 코로나가 터져서 대학원 내내 2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학교에서 뭔가 계속 활동을 해서 이제 좀 다른 분들의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그냥 컴퓨터로만 학교 생활을 하시고 학교에도 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신 분들인 거죠. 그렇게 언제 이런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운전면허를 따는 겁니다. 아, 운전면허야. 사실 제일 베스트는 수능 끝나고 고3 때 따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땄는데 그때도 사실 차가 없거나 기회가 없으면 장롱 면허가 된단 말이죠. 좋아요. 고3 수능 끝나고 따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장롱에다가 이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운전을 계속 미루게 되니까 취업하면 진짜 쉽지 않아요. 휴가를 내서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꿀 같은 휴가를 운전면허를 따는데 쓴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적어도 취업하기 전에는 면허 꼭 따시고 그게 또 가산점 요소가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좋게 봐주시죠. 왜냐면 출장 같은 거 가거나 하면은 차로 가야 되는데 얘가 운전을 못해. 그럼 내 상사가 운전하고 난 옆에서 완전 막내인데 이렇게 옆으로 가. 그럼 서로 불편하잖아요. 따두는 게 진짜 좋아요. 무조건 졸업 전에 따두세요. 맞아요. 저도 이제 20살 딱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땄었어서 막 과제 하다가 애들한테 야 나와 이래가지고 막 새벽 드라이브도 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또 이제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보니까 저희 앞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고민을 하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디자이너란 직업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디자이너는 어디든지 갈 자리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어느 회사든 어느 그룹이든 디자이너는 필요해요. 내가 하다못해 이거 카페를 하더라도 이거 컵홀더 만드는데 디자이너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 직장에 디자인 팀이 없어. 그럼 적어도 외주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항상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보수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돈은 보통 자기 실력, 자기 하는 만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저도 약간 디자인이라고 했었을 때 광고 디자인 하면 무조건 광고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학교 오면서 아 내가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웹도 할 수 있고 UI, UX, 포스터 진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거는 과에서 광고 디자인이라고 통틀었지만 그렇게 그냥 교육과정을 잡아놓은 것 뿐이고 내가 그 약간 성향이 좀 현실적이고 그런 걸 추구하는 타입이면 오히려 그런 UX, UI나 코딩이나 이런 쪽에 치중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다. 나는 뭐 그래픽 작업 아니면 일러스트 뭔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뭔가 충족한 걸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제 좀 더 예술적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약간 양면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는 뭔가 기술자일 수도 있고 예술가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뭐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서 순수하게 내 의도를 남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나만의 뭔가를 그리겠어. 이런 거는 순수예술이라고는 하지만 디자인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아니야. 나는 무조건 사용자 경험에 의해서 나는 이 사람이 이걸 사용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서 이거를 디자인하고 약간 그렇게 하면은 뭔가 현실적인 디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되게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재택근무라는 것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주 최적의 조건인 직업이 아닐까. 또 다른 질문인데요. 혹시 선배님께서 포트폴리오 제작하실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이나 꿀팁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간단 명료 깔끔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PPT도 그렇듯이 뭔가 구구절절 뭔가 장황하면 눈에 안 들어오고 아, 쟤 뭐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딱 한 번에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나 그 와중에 본인 스타일은 있는, 조금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거를 본인이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꿀팁이 있군요. 뭔가 팍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팁이라고 남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 팁은 아니에요. 하지만 못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정말 큰 꿀팁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선배님에게 디자인이란 어떤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냥 생업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배운 걸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그거를 전공했다고 해서 이 길로 진학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디자인은 적어도 그런 거랑은 좀 먼 것 같아요. 디자인 전공했으면 보통들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남들은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막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슬슬 지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꼭 멋지게 성장해서 뵐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